안녕하세요. 다물체 동력학 해석 기술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서준원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을 이용한 기어박스의 동력학 해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에 대해 기능 특징을 설명드리고 관련 기능에 대해서 샤프트, 베어링, 기어 및 포스트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부터는 기어박스에 대한 활용 예제로 구동계 모델링 방법, 접촉 정의, 알플렉스 하우징 변경 및 해석 후 결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즉 구동기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모터나 배터리, 감속기들이 포함된 전기 자동차가 생각나고 그 외에도 구동계가 포함되는 로봇 혹은 고속기차 같은 시스템이 생각납니다. 또한 구동계의 필수적인 요소인 기어와 베어링을 보면 기어의 다양한 종류들과 베어링에 공급되는 오일의 윤활과 마모, 내구 해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계에 의해서 진동 및 소음 문제가 자동차의 승차감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MVH 해석을 위해서는 주파수 도메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구동계에 인가되는 토크 또한 토크 리플, 최대 토크의 크기에 의해서 시스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각 성분별로 나타나는 문제는 고속, 회전 시스템의 접촉 및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응력을 유연체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빨간색의 5가지 요소들은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분석해야만 하는데 본 발표에서는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의 특징 및 생성 방법, 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은 동력을 생성 및 전달하는 구성 요소이며 이를 이용해서 변속기, 감속기와 같은 기어박스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의 특징은 구동계 설계 프로그램인 키스소프트와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어의 형상을 고려한 접촉력이나 베어링 폴스를 얻습니다. 따라서 리커다인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서 매스텝 구동계 바디의 위치 정보를 키스소프트에 전달하면 키스소프트의 위치 정보를 변경하여 기어나 베어링의 힘을 산출하고 이를 리커다인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동적 상황에서의 구동계 모델링이 가능하고 여기에 기어박스를 R플렉스로 변환하거나 샤프트를 풀플렉스로 변경하면 구동계가 고려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거동을 확인합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결과로는 하우징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마지막 바디의 진동 및 반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캠벨 다이어그램이나 어쿠스틱스를 이용한 MVH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트레인의 툴킷의 탭을 통해 각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먼저 샤프트를 모델링할 수 있는 샤프트 모델러 탭이 있으며 키소프트를 통해 모델링할 수 있는 베어링, 기어 탭이 있습니다. 베어링은 키소프트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하여 유저들이 사용하는 상용 베어링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헬리컬 기어, 스퍼 기어 및 유성 기어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며 추후 버전에서는 렉앤피니언 기어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 6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해당 변수에 따라 접촉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D 플롯을 통해 기어의 특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프트 모델러에 관한 탭입니다. 구동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기어가 연결되는 샤프트를 모델링해야 하는데 이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강체를 통해 샤프트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거나 R플렉스 모달 바디를 사용하여 보드 변형을 고려하거나 풀플렉스 노달 바디를 사용하여 강체의 노드에 부하된 하중에 따른 변형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샤프트 모델러는 이 중에서도 풀플렉스 빔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밴딩이나 트위스트 등 육자요들을 이용한 모델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구동계 샤프트는 대부분 여러 구간별 두께가 다르게 고려되어 있는데 이때 각 구간별 길이와 반경, 단면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하며 조인트가 연결되는 FDR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 기어 샤프트는 보이는 그림과 같이 모델링이 가능하고 해석 후에는 빔에 대한 응력 결과 혹은 매 시간별로 달라지는 변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왼쪽 동영상은 이쪽이 X축이고 Y, Z인 평면에서
시간별로 달라지는 변형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동영상은 축 길이 X방향에 대한 Z 변형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베어링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별로도 각 제조사의 베어링이 다를 만큼 굉장히 방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키소프트 베어링은 이러한 많은 베어링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커다인의 베어링 탭에서도 종류와 크기를 선택하면 키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을 생성하면 이너와 아우터에 대해서 간단한 형상으로 생성이 되지만 두 바디 사이의 힘은 형상 정보를 고려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또한 만약 유저가 베어링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베어링을 만들 경우에는 유저 인풋을 이용하여 새로운 베어링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베어링 힘 또한 이너와 아우터 사이의 변이를 매스탭 키소프트에 전달하고 베어링의 반력 결과를 키소프트에서 리커다인으로 받습니다. 이제 기어를 생성하기 위한 기어 트레인 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어 트레인 탭을 눌러 리커다인에서 제공하는 윈도우를 이용하여 기어 형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키소프트 아이콘을 눌러 리커다인 내의 키소프트 exe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형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어의 생성 옵션은 첫 번째 기어의 생성 위치를 지정하고 두 번째 기어가 생성될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기어의 노멀 디렉션을 지정하고 형상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어의 형상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는 센터 디스턴스 탭에서 컬큘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두 기어의 초기 중심거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 후에는 중심거리들이 만약 샤프트의 변형으로 인해 변경되면 중심거리가 바뀌어 키소프트에 이 정보를 다시 전달합니다. 또한 백래시에 대한 값들도 컬큘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기어의 최초 백래시 값이 자동으로 정의되고 해당 백래시에 대한 값들도 시뮬레이션마다 변경됩니다. 기어의 형상 정보를 입력하는 옵션들을 보면 기어의 이 크기를 의미하는 모듈과 압력값을 정의하고 헬리컬 기어인 경우에는 헬릭스 앵글을 정의해주는 부분이 있고, 기어의 폭이나 내경, 루트 팁 다이아미터들을 디테일스 버튼과 프로파일 버튼에서 정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경이 아닌 직경 거리를 입력해야 하며, 백래시를 결정하는 톨러런스 입력창과 치면의 상세 모델링을 정의하기 위한 모디피케이션 항목이 있어 기어의 팁이나 끝단의 릴리프, 크라우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항목에서 기어 재질에 대한 200여 종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어의 축방향 오프셋이나 로테이션 앵글 값을 정의할 경우에는 아래 항목들의 값들을 기입하면 기어의 형상과 자세가 모두 결정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어의 접촉을 정의해야 하는데, 다이나믹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키소프트에 포함되지 않은 속도텀을 고려해야 하고 접촉력의 댐핑력을 결정하는 댐핑 계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컨택 항목에서 지오 컨택과 동일하게 댐핑 계수를 입력해야 하며, 만약 마찰력을 고려할 경우에는 마찰 계수를 입력합니다. 기어의 접촉력을 정의하는 종류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넥티브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키소프트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리커다인 내의 인볼루트 접촉을 사용할 때 정의한 옵션이며, 키소프트 폴스 방식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메타 모델을 사용할지 말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메타 모델 설명 페이지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기어도 플래너터리 아이콘 탭에서 생성할 수 있으며, 기어의 생성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헬리컬 기어 생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널 기어의 경우 입력값은 음수로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메타 모델 설명입니다. 접촉을 정의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고, 기어 폴스 타입의 옵션을 키소프트 폴스로 정의하면 기어의 접촉력을 키소프트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은 매 스텝별로 접촉력과 위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해석 시간이 다소 길게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메타 모델이란 해석 전에 기어의 형상과 위치 및 기어 계산에 필요한 6가지 변수들, 로테이션 앵글, 페네트레이션,
디스턴스 에라, 액션 오프셋, 트위스트, 틸트를 고려하여 동적 사용에서 사용될 조건에 대한 기어 접촉력을 미리 획득하고 다이나믹 해석에서 메타 모델의 결과들을 보관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동일 모델의 경우 직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메타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의 해석 시간이 더 짧게 걸리고 접촉력이나 해석 솔루션은 같기 때문에 저는 메타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메타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면 리커다인의 3D 플롯 아이콘을 이용하여 기어의 변수 두 가지에 대한 접촉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각 변수에 대한 접촉력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6가지 반력의 결과와 함께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석을 다 마친 후에는 특정 시간에서 기어 관련 정보를 키소프트로 익스트랙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시간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트위스트, 틸트, RPM 토크 정보들을 기어 페어에 관한 Z12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특정 시간의 기어 관련 정보들을 다음 그림과 같이 키소프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의 형상에 대한 모델링을 할 경우 기어 트레인 탭에서 모델링할 수도 있지만, 리커다인 프로그램 내에 설치된 키소프트 EX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어 형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키소프트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여기에 기어에 대한 제어를 입력하면 Z12 파일이 생성되고 스태틱 상황에 대한 두 기어 쌍에 대한 결과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에 대해 접촉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인블루투 접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블루투 접촉은 키소프트와 연동하지 않고 리커다인에서 개발한 기어 접촉 모델을 이용하여 접촉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기어 사이에는 항상 인블루투 커브라고 하는 선이 존재하는데, 인블루투 커브는 두 기어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는 점들로 구성된 선입니다. 이 선의 특징은 원의 어떤 접선과도 항상 수직하므로 모든 접촉력은 수직하게 이빨에 작용하는데, 인블루투 컨택은 이 선에 발생하는 접촉력을 3D 뎁스 방향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나타냅니다. 인블루투 접촉을 사용하면 키소프트 결과와 동일한 접촉력을 나타내며 컨택 프레셔를 추가적으로 계산하고 컨투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를 모델링하고 해석 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어 바디에 가해지는 6가지 반력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기어 페어의 시간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축의 정렬 오차에 해당하는 엑시얼, 레디얼 미스 얼라이먼트나 트위스트, 틸트 에러, 구동 기어에 대한 피동 기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에러를 각도 혹은 변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익스프레션을 지정할 필요 없이 구동 및 피동 기어의 각 속도나 토크, 출력을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와 베어링을 고려한 구동계를 분석할 때는 시간 도메인뿐만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 결과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리커다인 내의 캠벨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기어 이수에 대한 영향이나 구동 속도에 따른 주파수 결과를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벨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결과 분석은 다음 장에 준비한 기어박스 예제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어박스 예제를 통해서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 사용법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설명드릴 기어박스 예제는 풍력 터빈용 기어박스입니다. 이 모델은 미국의 NREL이라고 불리는 공공연구기관의 오픈된 CAD 모델과 자료를 통해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어비는 1대 81.491이고 전체 기어박스 무게가 4.8톤이나 되는 굉장히 큰 기어박스 모델입니다. 이 기어박스가 연결되는 풍력 터빈의 날개 길이는 한 개당 23.5m가 되며 기기적 출력은 800kW입니다. 기어가 총 3단 기어와 유성 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 고속 기어가 여기, 2단 기어, 3단 기어가 헬리컬 기어로 구성되어 있고, 3단 기어 출력이 유성 기어의 선 기어와 물려 감속된 후 제일 끝단에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본 모델은 실제로 저RPM부터 최대 1800rpm까지 입력이 가해질 수 있는 모델인데,
저는 이 모델의 입력부에 1800rpm을 등속으로 조인트 모션을 가했고 출력부에 20만 뉴턴미터를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역토크를 가했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을 모델링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어 도면을 확인하고 기어의 형상 정보들, 예를 들어 기어 다이아미터, 엔드팁 릴리프, 백래시 정보들을 이용하여 기어의 형상을 생성합니다. 이때 키소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리커다인의 기어 트레인 아이콘을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구동계에 장착되는 베어링을 생성합니다. 베어링은 규격에 따라 각기 다른 제조사들이 있으므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베어링을 생성합니다. 베어링을 생성하고 나면 FE 샤프트를 생성합니다. 샤프트에 내경, 외경 정보 및 단면 영상, 물성치를 정의하고 조인트 구속에 따른 FDR까지 생성합니다. 샤프트를 FE로 만들면 응력 결과를 컨투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스코프를 통해 단면의 변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동계 바디들을 모두 만들면 접촉을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인블루투 접촉을 통해 기어의 접촉력이나 트랜스미션 에러, 컨택 프레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블루투 접촉 말고 메타 모델을 생성하여 키소프트에서 계산된 접촉력을 이용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며 메타 모델을 생성하게 되면 변수 간 접촉력에 대한 영향을 3D 플러스로 볼 수 있고 인블루투 접촉 결과와 동일하게 접촉력, 트랜스미션 에러, 시간에 따른 각 기어의 변수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동계의 기어 접촉까지 모델링하게 되면 기어박스, 즉 하우징을 G 매니저를 통해서 강체에서 풀플렉스 유연체로 변환하고 R플렉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풀플렉스를 R플렉스로 변환하면 모드 형성과 모드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달 바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구동계와 R플렉스를 이용한 전체 시스템을 해석하게 되면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구동계의 진동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어 트랜스미션 에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기어 메쉬 프리퀀시라고 불리는 GMF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에 대한 결과들은 캠벨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오더 트래킹하거나 공진 여부를 확인하며 어쿠스틱스 툴킷을 이용한 소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구동계 시스템의 동력학 모델링을 리커다인에서 모두 구현할 수 있으며 다음 장부터는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모델링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어박스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어의 형상 설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기어박스의 모델 입력 기어에 대한 실제 도면 데이터입니다. 기어 도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나타나 있고 이 테이블에는 기어의 형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기어의 이수나 모듈, 압력각, 베이스 다이아미터, 루트 다이아미터 같은 정보들을 보고 키소프트 혹은 리커다인 기어 트레인에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에서 키소프트 아이콘을 눌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는데 구동 기어와 피동 기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입력합니다. 먼저 구동 기어의 이수와 모듈 정보, 압력각, 중심거리, 헬릭스 종류와 각도를 입력합니다. 동일하게 피동 기어에 대한 정보들도 이수나 두께, 프로파일 코에피션트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이제 키소프트 두 번째 탭의 레퍼런스 프로파일 탭에서 루트 다이아미터와 팁 다이아미터를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동일하게 입력하고 툴팁 레디우스 미니멈 값을 매뉴팩처링 값에 동일하게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기어의 백래시가 발생하는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네 번째 탭인 톨러런스 탭에서 해당 아이콘을 누르고 10.2 볼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값을 도면 정보에서 기입합니다. 기입한 뒤 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이에 해당하는 백래시 값이 산출되어 적용됩니다.
모디피케이션 탭에서는 기어 표면과 끝에 대한 릴리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어 도면에서 적용되는 릴리프 길이를 value 1 값으로 지정하고, 팩터 1에 해당하는 값은 팁 릴리프 랭스와 모듈의 나누기 값으로 팩터 1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크라우닝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크라우닝 옵션을 선택하고, 크라우닝 해당하는 값도 동일하게 33 마이크로미터를 정의합니다. 동일하게 피동 기어에 대해서도 팁 릴리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어들이 좀 전의 과정들을 통해 생성된 기어 형상이며, 이제는 베어링을 생성해야 합니다. 베어링은 샤프트 축에 장착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베어링은 셰플러사의 테이퍼 룰러 베어링 FAG3222XL 제품이 2개 들어갑니다. 따라서 생성 위치를 정의하고 노멀 디렉션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테이퍼 룰러 베어링이나 앵귤러 볼 베어링과 같이 축 방향에 따라 강성이 다른 베어링일 경우 아래 그림의 노멀 디렉션에 맞추어 생성해야 합니다. 오른쪽 베어링의 경우 아래 그림과 노멀 디렉션이 같은 방향인데, 그라운드 이너시아 Z축이 왼쪽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0,0,-1로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베어링은 실제 노멀 디렉션이 그라운드 이너시아 축과 동일한 방향이므로 0,0,1로 지정합니다. 이후에 베어링 라이브러리 창이 뜨는데, 여기에 실제 베어링의 내경값 110mm를 입력하고 FAG3222XL 제품을 찾아 OK 버튼을 누르면 베어링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샤프트 모델러를 이용한 FE 샤프트 생성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샤프트가 구간 A, B, C별로 직경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간별 길이와 외경값을 매저 버튼을 이용하여 측정해 놓고 샤프트 생성 위치를 정의합니다. 샤프트 생성 위치는 PP1에서 시작되고 그라운드 이너시아 Z축에서 0,0,-1 방향으로 뻗어나가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구간에 대한 길이와 외경값을 아래표에 입력하고 샤프트의 물성치와 형상을 단면 형상을 정의합니다. 그 후에 FE 바디와 베어링의 구속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FDR을 생성해야 하는데, 베어링 1번의 생성 위치를 PP2라고 가정했을 때 PP1에서 PP2까지의 거리와 베어링 1번의 두께를 FDR 창의 첫 번째 열에 입력합니다. 동일하게 베어링 2번에 대해서도 정의하면 FE 샤프트가 생성됩니다. 나머지 축에 대해서도 기어와 베어링, 샤프트를 정의하고 나면 접촉을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본 모델에서 인볼루트 컨택을 사용하여 접촉을 먼저 정의해 보았습니다. 정의 방법은 간단하게 인볼루트 아이콘을 누르고 베이스, 액션 기어를 클릭하여 생성하였습니다. 해석 동영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헬리컬 기어에 의해 접촉력들이 헬릭스 선을 따라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1단 기어와 2단 기어 사이에 48,000N, 2단 기어와 3단 기어 사이에 11만 N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오른쪽에 계산된 표를 통해서 추정값과 비슷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끝단의 역토크가 20만 Nm로 부하되고 유성 기어의 감속비가 5.71이므로 3단 기어 끝단에 35,000Nm가 토크로 부하됩니다. 그리고 3단 기어의 반지름이 358mm인데 토크는 반지름과 끝지점의 곱수로 계산되므로 끝지점의 값, 즉 접촉력이 대략 97,000N이 부하되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 해석 결과 접촉력은 11만 N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토크는 R 크로스 F 공식을 따라 대략 42,000N이 부하되고 있는 것이 실제 해석에서는 댐핑에 의한 속도턴과 기어 구동에 의해서 48,000N이 출력됩니다. 인볼루트 접촉을 사용하면 컨택 프레셔를 컨투어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접촉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압력을 메가파스칼 단위로 볼 수 있고, 컨투어를 이용하여 압력을 예측하면
기어가 구동되며 발생하는 마모 지점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미션 에러나 접촉력 결과를 FFT치의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면 기어 물림 주파수 GM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 물림 주파수란 한 쌍의 기어가 회전하며 주기적인 맞물림에 의해 발생하는 주파수를 의미하는데 GMF를 이용하여 백래시 문제, 편심 혹은 정렬 불량과 같은 기어 결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파수 영역의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에 구동 RPM과 이수의 곱수를 통해 각 기어의 GMF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단 고속 샤프트의 경우 입력 조건 그대로 1800rpm이 구동되며 기어의 이수가 22개일 경우 660Hz가 GMF로 계산되고 피동 기어 역시 기어 이수에 의한 비로 450rpm이 구동되고 기어 이수가 88개이므로 660Hz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2단 기어와 유성 기어 시스템을 계산하면 172.5Hz, 36.4459Hz가 GMF로 발생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해석에서도 계산된 GMF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트랜스미션 앵귤러에 대한 시간 도메인 결과를 FFTG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였고 이때 발생하는 주파수는 1단 기어에서 660Hz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2단 기어에서는 172.55Hz가 나타나 추정값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 기어의 선 기어와 플래닛 기어 사이의 트랜스미션 에러도 36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2단 기어의 영향이 포함되어 172.5Hz 성분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접촉 모델을 인볼루트 접촉에서 메타 모델로 변경한 뒤에 해석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이때 접촉력 결과들은 인볼루트 접촉 결과와 유사하게 48,000N, 110,000N이 발생하며 트랜스미션 에러들은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단위의 진폭을 갖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메타 모델의 트랜스미션 에러 결과를 FFTG의 주파수 영역에서 확인하면 660Hz, 172Hz, 36Hz로 추정값과 같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블루트 접촉과 메타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왼쪽이 인블루트 접촉 결과에 대한 그래프이고 오른쪽이 메타 모델에 대한 그래프인데 두 접촉 모델 모두 GMF에 대한 특성이 잘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다만 인블루트 컨택의 경우 지오 컨택과 동일하게 노드 사이에 침투가 발생한 특성으로 인해 GMF 이외의 주파수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블루트 접촉과 메타 모델 둘 중에서 어떤 접촉 모델을 사용해야 할지 사용자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접촉력의 크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구동계에 의한 다른 시스템을 확인하는 유저에게는 인블루트 접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좀 전의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인블루트 접촉에서도 GMF 특성을 고려한 접촉력이 발생하며 간단한 모델링 방법, 빠른 해석 속도가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인블루트 접촉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모델에서 6분이라는 짧은 해석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인블루트 접촉의 단점은 GMF 이외의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메타 모델을 사용하면 GMF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점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동계 시스템에서 주파수 영역의 결과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메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메타 모델을 생성할 경우에는 6가지 변수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본 발표에서 소개드린 모델의 경우에는 6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메타 모델을 한 번 생성할 때 8시간 26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메타 모델을 생성한 후에 저의 경우에는 기어 형상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속 같은 메타 모델을 사용하였고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또다시 필요로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메타 모델을 한 번 생성할 때 8시간이 걸릴 뿐이지 매번 해석 시간이 8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에 사용된 기어박스에
메타 모델을 적용한 전체 해석 시간은 인볼루트 접촉 모델과 유사한 6분 정도 해석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어, 베어링, 샤프트를 생성하고 접촉을 정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부터는 구동계 시스템 이외의 리커다인과 병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하우징을 강체로 정의했지만 지금부터는 하우징을 알플렉스 바디로 바꾸고 해석 조건도 1800rpm 등속 조건이 아닌 0rpm부터 1800rpm까지 선형 증가시키는 좀 더 동적인 상황으로 모델을 변경하겠습니다. 사실 키소프트는 정적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키소프트만을 이용해도 구동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동력학 해석을 해야 하는지 사용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GMF 관점에서 정적 상황과 동적 상황에 대한 결과 차이를 비교해 보면 GMF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회전 주파수와 이수의 곱수로 계산이 되는데 이전 모델에서는 1800rpm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GMF가 특정 주파수에 수렴되어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장부터는 RPM을 0rpm부터 쭉 가속시켰기 때문에 GMF 공식에 들어가는 구동 속도도 0부터 1800까지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하며 GMF가 0Hz부터 660Hz까지 모든 주파수 영역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가속 RPM까지 변하는 동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진이나 진동 특성들을 확인하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력학 해석으로 불평형 질량이나 부하 조건 변동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구동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구동계가 포함된 다른 기계 시스템에는 어떻게 거동이 달라지는지를 리커다인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리커다인의 유연 다물체 동력학 해석을 하기 위해서 G 모델링을 이용한 하우징 강체 바디를 알플렉스 바디로 변경하였습니다. 알플렉스 바디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모드 주파수와 모드 쉐입들이 나타납니다. 모드 1번부터 6번까지는 강체 모드에 대한 결과이고 모드 7번부터 알플렉스 바디에 대한 모드 쉐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플렉스 바디와 강체 바디들의 구속 조건들을 유지한 채로 아이겐밸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겐밸류 해석을 진행한 이유는 각 바디의 단품이 갖고 있는 주파수가 다른 바디들과 구속되었을 경우에 전체 시스템의 주파수로 달라지기 때문이며 구동계가 구동될 때 운전 주파수나 기어 물림 주파수가 이러한 시스템 주파수와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이겐밸류 해석 결과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알플렉스 바디와 전체 바디를 고려한 시스템 주파수는 40Hz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겐밸류 해석을 통해 시스템 주파수까지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제 알플렉스 바디와 함께 0rpm부터 1800rpm까지 4초간 가속한 뒤 해당 지점의 Z축 방향의 가속도 결과를 입력신호로 지정하여 캠벨 다이어그램을 포스트에서 그려보았습니다. 캠벨 다이어그램은 회전 속도에 대해 변화하는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RPM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떠한 주파수 성분들이 나타나고 진동 특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X축이 RPM, Y축이 주파수, Z축이 앰플리튜드이고 오른쪽 그림은 X축이 RPM, Y축은 오더, Z축은 앰플리튜드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오더 6번, 11번, 17번, 22번에서 가속함에 따라서 진동 성분의 크기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더 6번은 헬리컬 2단 헬리컬 기어의 1차 하모닉 성분이고 11번은 2차 성분입니다. 또한 오더 22번은 1단 기어의 1차 하모닉 성분을 나타내며 그 외에도 낮은 차수의 오더들이 선 기어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더 성분들이 특정 주파수 선을 지나면 진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주파수는 71.53Hz이며 이전 페이지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아이겐밸류 해석을 하였을 때 발생한
모드 4번의 주파수입니다. 즉, 모드 4번에 대한 주파수를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데 가속함에 따라서 해당 주파수와 만나게 되면 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공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우징을 알플렉스 바디로 변경하면 하우징 표면에서 발생하는 패치의 속도 정보를 이용해 구조 전자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ERP로 변환하고 소음 영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3.84초에서 4초까지 대략 1700rpm에서 1800rpm까지 가속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모드 및 특정 모드에 대한 ERP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어떤 주파수가 소음에 더 큰 기여도를 갖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동계 전체를 해석한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포스트 기능과 결과들을 보면 샤프트에 대한 응력 결과나 축 변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력학 해석을 하면 다양한 구동 조건에서의 베어링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어링 수명 예측의 기본식으로는 다음과 같은데 리커다인을 통해 베어링의 동적 부하 하중 결과 P를 산출하고 베어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 로드 레이팅 값 C를 대입하면 100만 번 회전 단위 수명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모델을 해석한 후에 베어링 5번, 7번, 13번에 대해서 하중 결과와 다이나믹 로드 레이팅 값을 아래 공식에 대입하고 100만 번 회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아워 단위로 나타낸 테이블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을 이용하면 구동계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키소프트 구동계 모델링을 리커다인에서 구현함에 따라서 구동계 내부 및 전체 기계 시스템의 관점에서 동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 후 포스 툴들을 이용하여 MVH 결과를 더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이 발표를 듣는 많은 유저분들께서는 구동계가 포함된 시스템을 해석 업무에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본 발표를 통해서 리커다인 드라이브 트레인을 이용한 구동계 모델링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